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켈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독한 개인주의 국가인 프랑스. 파리의 상류층들이 한국의 어떤 평범한 지하 공간 때문에 완전히 쇼크 먹었다면 믿어지시나요? 세계 패션과 미식의 중심지라는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고급 카페를 뒤로하고 그 까다로운 파리지앵들이 한국의 컴컴한 모니터 앞에서 감격의 표정을 지으며 짜장라면 먹방을 찍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저도 말도 안 되는 소설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 공간의 실체를 알고 난 뒤 제 고향 뉴욕에 세련된 레스토랑들이 얼마나 지루한 곳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답니다. 한국이 또 어떤 신박한 문화로 세계를 뒤흔든 걸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저도 한국에 처음 오기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로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을 쓰는 공간에 대해선 나름대로 아주 확고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온 뉴욕대 근처나 맨해튼 중심계도 소위 컴퓨터 카페라는 곳들이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곳은 보통 어떤 이미지인지 아시나요? 아주 칙칙하고 어두컴컴한 조명 아래 당장이라도 고장날 것 같은 낡은 모니터가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차에 놓여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인터넷 속도는 어찌나 속이 터지는지 고작 이메일 하나 확인하고 첨부 파일 하나 다운로드 받는데도 프랑스 파리에서 에펠탑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만큼이나 엄청난 인내심을 요구하죠. 게다가 그런 음침한 공간에는 꼭 노트북을 가슴에 꼭 껴안고 주변을 경계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까딱하면 가방이나 지갑을 통째로 소매치기 당하기 십상이니까요. 서구권 사람들에게 컴퓨터를 빌려 쓰는 공간이란 그저 급한 서류를 인쇄하거나 여행 중에 어쩔 수 없이 메일을 확인해야 할 때나 들르는 아주 비효율적이고 아날로그적인, 한마디로 우울한 대피소 같은 개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 프랑스나 영국, 미국 같은 전 세계 최고 선진국들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의 PC방이 단순한 오락실이 아니라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최고급 프리미엄 관광 코스로 떠올랐다는 뉴스가 발표되자 서양의 기성세대들은 그야말로 집단 멘붕에 빠졌습니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의 최근 발표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올해 2분기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소비한 금액이 무려 4조 2,744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건 전년 동기 대비 23.9%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 세계 관광 전문가들을 소스라치게 놀라게 만든 핵심 포인트가 따로 있었습니다. 면세점 쇼핑이나 최고급 호텔 숙박 같은 전통적인 소비 분야를 제치고 무려 35.8%라는 압도적인 폭발적 성장률을 기록하며 당당히 1위를 차지한 분야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PC방과 노래방 등이 포함된 이른바 K놀이 소비 분야였다는 사실입니다. 명품백을 사기 위해 청담동 매장 앞에 줄을 서던 도도한 외국인들이 이제는 한국인들의 가장 평범한 놀이터인 PC방으로 오픈런을 뛰고 있다는 이 믿기 힘든 현실, 여러분은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프랑스 파리의 유서 깊은 미슐랭 가이드, 레스토랑에서 우아하게 나이프를 쥐던 상류층 자제들이 한국의 지하 PC방에 떼거지로 몰려와 헤드셋을 목에 걸고 감탄사를 연발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시각적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들이 한국 PC방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기절초풍하는 건 바로 전 세계 어디서도 보지 못한 압도적인 비주얼과 최고급 시스템입니다. 서구권의 칙칙한 컴퓨터 카페와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마치 SF 영화 속 우주선 내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세련되고 화려한 인테리어에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이죠. 게다가 자리에 앉아 마우스를 쥐는 순간 서양인들은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인터넷 속도 덕분에 마우스를 딸깍하는 그 찰나의 순간 화면이 번개처럼 전환되니까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유튜브 영상 하나 보려면 동그라미가 빙글빙글, 도는 로딩 화면을 보며 커피 한 잔을 다 마셔야 하는 지독한 아날로그 현실에 갇혀있던 그들에게 한국 PC방의 속도는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우주 기술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진짜로 영혼을 빼앗기고 눈물까지 흘리는 진정한 문화 충격은 컴퓨터 성능이 아니라 자리에 앉아 모니터 화면에 주문하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비로소 시작됩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한 일상이지만 서양인들의 시선에서는 럭셔리 호화, 크루즈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천재적인 미식의 세계가 모니터 안에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수백 가지의 화려한 메뉴판을 보는 순간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전자레인지에 대충 데워주는 인스턴트 냉동식품이 아니라 주문 즉시 주방에서 전문 셰프 못지않은 솜씨로 갓조리 되어 나오는 엄청난 퀄리티의 요리들이 가득하니까요.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에 신선한 해물이 듬뿍 올라간 해물짬뽕 라면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매콤달콤한 소스가 일품인 떡볶이, 바삭바삭한 식감이 예술인 돈가스, 그리고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김치볶음밥까지 그 종류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 프랑스인들이 사족을 못 쓰는 달콤한 와플이나 허니버터, 감자 같은 디저트 라인업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으니
미식의 나라에서 왔다는 파리지앵들조차 대체 왜 프랑스에는 이런 천재적인 공간이 없는 거냐라며 자국 정부를 원망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외국인들이 올린 브이로그 영상을 보면 그들은 게임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히 본격적인 미식 먹방을 찍으러 온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조합인 짜장라면에 치즈와 계란 후라이를 얹은 이른바 짜게치를 한 입 가득 넣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감동에 겨워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어떤 프랑스 관광객은 자신의 SNS에 한국의 PC방은 단순히 게임을 하는 오락 공간이 아니다.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먹으며 친구들과 완벽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진화된 형태의 하이엔드, 복합문화 라운지다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서구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저렴한 이용료를 내고 자리에 앉아 버튼 하나로 이 모든 호사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마치 마법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신천이나 홍대 근처의 PC방 매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아르바이트생들의 목격담을 들어보면 더 재밌습니다. 외국인 손님들이 단체로 들어오면 솔직히 덜컥 겁부터 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라면 한 그릇만 달랑 시키는 법이 절대 없거든요. 반드시 해물이 가득 찬 프리미엄 라면에다가 따끈한 밥 메뉴를 추가하고 사이드로 바삭한 튀김까지 종류별로 세팅한 뒤 마지막엔 상큼한 과일 스무디로 입가심까지 하며 그릇을 아주 싹싹 비워내니까요. 결국 한국인들에게는 숨쉬듯 당연했던 이 평범한 PC방이라는 공간이 이제는 전 세계 e스포츠 팬들에게는 살아생전 꼭 한 번은 밟아봐야 할 성지로 전우무한 대접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세계적인 프로게이머 페이커 선수가 소속된 T1 팀이 운영하는 홍대의 특정 PC방은 매일 아침 전 세계에서 몰려든 외국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대형 스크린으로 프로 경기를 관람하고 한정판 굿즈를 사며 페이커 선수가 추천한 해물짬뽕 라면을 먹는 것이 그들에게는 에펠탑 앞에서 와인을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힙하고 가치 있는 트렌드가 된 것이죠. 한때 고성능 PC의 보급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한국의 PC방이 이제는 가장 한국적인 미식 문화와 최첨단 시스템이 결합하여 세계인들을 홀리는 글로벌 K컬처의 가장 세련된 새 얼굴로 당당히 부활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정말 감격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앞서 한국 PC방의 화려한 스펙과 미식 세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한국에 처음 와서 이 PC방이라는 신세계의 진짜 매운맛을 보기 전까지는 아주 황당하고 배꼽 잡는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답니다. 그날은 마침 금요일이었고 회사 업무가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제 한국인 동료가 켈리, 오늘 불금인데 우리 스트레스 풀러 컵라면에 낙지볶음밥이나 한 그릇 때리러 갈까? 라며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저는 속으로 한국인들은 불금에 아주 허름한 로컬 맛집에서 매운 음식을 먹으며 스트레스를 푸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잔뜩 기대를 하고 따라갔죠. 그런데 제 동료가 저를 데리고 들어간 곳은 식당이 아니라 삐까번쩍한 LED 조명이 사방에서 번쩍거리는 지하의 초대형 PC방이었던 겁니다. 저는 처음에 너무 당황해서 어머, 자기야. 우리 밥 먹으러 가기로 했잖아. 왜 나를 이런 컴퓨터 게임방으로 데려온 거야? 라며 눈을 동그랗게 떴죠. 동료는 그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가장 구석진 커플석 안락의자에 앉히더니 모니터를 켜고 광속으로 주문 버튼을 누르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제 눈앞에는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얀 요리사 모자를 쓴 직원분이 쟁반 가득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절판 낙지볶음밥과 노란 치즈가 사르르 녹아내린 짜장라면 그리고 바삭하게 튀겨진 닭강정까지 들고 와서 제 모니터 앞에 정중하게 세팅해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저는 여기가 고급 패밀리 레스토랑인지 게임방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 돼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매콤한 낙지볶음밥을 한 입 먹는 순간 웬만한 뉴욕 맨해튼의 아시안 퓨전 레스토랑에서 $50짜리 코스 요리를 먹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중독성 있는 감칠맛이 입안 가득 폭발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도 모르게 마우스는 던져두고 양손으로 숟가락과 젓가락을 쥔 채 폭풍 흡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먹다가 매운 양념이 목에 걸려 쾌쾌거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옆자리 컴퓨터에서 엄청나게 화려한 손놀림으로 슈팅 게임을 하고 계시던 머리가 희끗희끗한 한국인 어르신 한 분이 저를 슬쩍 바라보시더군요. 그 어르신은 헤드셋을 한쪽 귀에만 걸치신 채로 아주 시크하고 무심한 표정으로 제 모니터 앞으로 손을 세욱 뻗으셨습니다. 그러고는 헤이 아가씨, 이거 마셔. 마을 땐 이게 직방이야라며 꽁꽁 언 살얼음이 동동 떠있는 청포도 아이스티 한 잔을 제 앞으로 밀어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그 와중에도 어르신의 왼손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며 게임 속 적들을 사정없이 물리치고 계셨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신기해서 엉터리 한국어로 어머 할아버지, 영어도 너무 잘하시고 게임도 정말 킹왕짱이세요 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죠.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껄껄 웃으시더니
이번엔 주머니에서 한국의 전통 간식인 달콤한 양갱 2개와 새콤한 귤 3개를 꺼내 제 모니터 앞에 무차별 간식 테러를 감행하시는 겁니다. 한국인들의 이 정 많고 츤데레 같은 오지랖은 도대체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어요. 뉴욕 같았으면 옆 사람이 매워서 죽어가든 말든 전혀 상관 안 하고 자기 할 일만 했을 텐데 한국은 생판 처음 보는 외국인 처자가 매워하니까 주머니 속 비상식량까지 아낌없이 탈탈 털어주는 이 따뜻한 인간미가 저를 정말 감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건 저 같은 외국인들이 한국 PC방에서 이런 정과 미식을 경험하고 나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뉴욕이나 파리의 도도한 직장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현지화 풍경을 보면 그야말로 웃음이 멈추지 않는데요. 제 고향 뉴욕의 유명 금융계에서 빳빳하게 다려진 수트를 입고 수억 원짜리 계약을 체결하던 엘리트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는 손에 수백만 원짜리 명품 서류 가방을 든 채로 한인타운의 구석진 컴퓨터 방으로 직행한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자리에 앉아 아주 엄숙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마우스를 딸깍거리며 한국식 짜장라면과 멸치볶음밥을 주문하죠. 서양인들이 그 귀한 참기름의 고소한 향을 맡으며 마치 최고급 와인의 풍미를 테이스팅하듯이 이 멸치볶음의 짭조름함과 참기름의 밸런스가 아주 경이롭군이라며 감탄하는 모습은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귀엽고 엉뚱하지 않나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PC방에 중독된 유럽의 젊은이들은 이제 한국인들의 일상적인 놀이, 문화 전체를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소스에서도 나왔듯이 요즘 프랑스 파리의 힙스터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는 명품백을 메고 한국식 전통 목욕탕에 가서 온몸의 때를 사정없이 밀어버리는 세신 서비스를 받는 거라고 합니다.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몸에서 때라는 걸 밀어본 적 없던 미국인과 유럽인들이 한국 목욕탕에 들어가 이탈리아 타월의 강력한 마찰력을 경험하고 나면 영혼까지 정화되는 듯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것이죠. 실제로 호텔 목욕탕의 외국인 고객 비중이 한국인을 이미 역전했고 세신 서비스 이용객의 무려 84%가 서구권 관광객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는 전 세계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양머리를 하고 맥반석 달걀을 까먹는 모습이 신기해서 찾아왔다가 이제는 한국인들의 그 매끄럽고 고운 도자기, 피부 비결은 바로 이 천재적인 땜이 문화에 있었다라며 단체로 소문을 내고 있으니 한국인들의 평범한 일상이 세계적인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로 완벽하게 둔갑해버린 셈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 제가 들려드린 유머러스한 현지화 풍경에 다들 배꼽을 잡으셨나요?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히 웃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 살면서 그리고 전 세계 엘리트들이 왜 이토록 한국의 사소한 일상, 문화에 열광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아주 깊고 날카로운 문화적, 심리학적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거든요. 사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권 사회는 겉으로 보기엔 엄청나게 화려하고 세련되어 보이지만 그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지독할 정도로 차갑고 외로운 개인주의라는 거대한 결핍에 갇혀 있습니다. 뉴욕이나 파리 같은 대도시에서는 옆집에 누가 살고 찬바람이 쌩쌩 부는 길거리에서 누가 굶어 죽어가든 말든 철저하게 나와 상관없는 일로 치부해버리죠.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인들은 각자의 접시에 담긴 음식만을 철저히 분리해서 먹고 밥을 먹는 행위 자체가 그저 나의 영양분을 채우거나 혹은 비즈니스를 위한 아주 격식 차려진 한마디로 숨막히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그 누구도 타인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주거나 자신의 온기를 나누어 주지 않는 냉혹한 아날로그 현실 속에 다들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차가운 세상에서 외롭게 살아오던 서양인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발을 들이는 순간 자신들의 영혼을 통째로 뒤흔드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한국의 PC방이나 전통 목욕탕 같은 공간은 서구인들의 시선에서 단순한 오락실이나 샤워실이 아니었던 거죠. 그곳은 바로 지독한 개인주의에 지쳐있던 자신들의 문화적, 심리적 결핍을 완벽하게 치유해주는 거대한 공동체 다이닝이자 온기의 해방구였습니다. 생판 처음 보는 외국인이 매운 음식을 먹고 눈물을 흘릴 때 자신이 게임을 하던 마우스를 멈추고 주머니 속 비상식량을 탈탈 털어 건네주는 한국 어르신의 츤데레 같은 오지랖, 그리고 평생 몸을 웅크리고 타인을 경계하며 살아온 서양인들에게 따뜻한 물속에 몸을 녹이게 한 뒤 정성스러운 손길로 온몸의 피로와 때를 밀어주며 피부가 아주 고와요라고 정겹게 말을 건네주는 한국의 세신 문화, 이건 서구권의 어떤 억만장자 레스토랑이나 7성급 호텔 스파에서도 돈을 주고 결코 살 수 없는 오직 한국에만 존재하는 위대한 인류애이자 따뜻한 정칭의 결정체였던 겁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의 이 숨쉬듯 당연한 일상 속에서 자신들이 평생 갈구해왔던 인간적인 유대감과 사랑을 비로소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놀라운 현상을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고의 치안과 압도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진짜 비밀을 완벽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구 선진국들은 사방에 CCTV를 촘촘하게 도배하고 엄청나게 무서운 법률과 공권력을 휘두르며 시민들을 감시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지하철에서는 대낮에도 소매치기가 들끓고 프랑스 파리 길거리에서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3초만 한눈을 팔아도 순식간에 도둑맞는 끔찍한 아날로그 지옥이 펼쳐지잖아요. 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건 아무리 강력한 법이 있어도 인간의 내면에 양심이 없다면 그 어떤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완전히 정반대의 세상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최신형 노트북과 명품 지갑을 PC방 테이블 위에 달랑 올려두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심지어 카페 테라스에 스마트폰을 두고 몇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워도 그 누구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서양인들은 이 모습을 보며 한국에는 마법의 결계라도 쳐져 있는 거냐라며 기절초풍을 하죠. 하지만 한국이 이렇게 안전하고 위대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진짜 이유는 법이 무서워서가 절대 아닙니다. 바로 한국인들 개개인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은 최고 수준의 내면화된 양심이 그 어떤 최첨단 레이저 보안 시스템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니면 탐내지 않는다는 청렴한 도덕성이 모든 국민의 뼛속까지 각인되어 있는 것이죠. 게다가 한국인들은 길을 잃은 이방인을 보면 자신이 가던 길을 멈추고 목적지 앞까지 데려다주는 인간 내비게이션을 자처합니다. 내 이웃의 어려움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심지어 남의 아이까지도 내 아이처럼 귀하게 여기며 다 함께 품어주는 이 경이로운 공동체 의식과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는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오직 대한민국이라는 기적의 땅에만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보물입니다. 서구 선진국들이 수백 년 동안 피를 흘리며 제도와 법을 만들 때 한국인들은 서로를 향한 따뜻한 사랑과 양심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품격 있는 진짜 선진국을 완성해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진심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깊은 존경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한국인들의 이 위대한 내면화된 양심과 공동체 의식에 대해 듣고 나니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정작 제가 한국에 살면서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사회와 문화가 얼마나 대단하고 경이로운 것인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로 완벽한 치안과 최고의 효율성,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온기를 매일 숨쉬듯 누리면서도 정작 한국인들은 너무나 겸손해서 에이, 외국도 다 사람 사는 곳인데 똑같지 않겠어요? 라며 손사래를 치시더군요. 제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오 마이 갓, 절대 아니에요 라고 수백 번씩 외치고 싶었답니다. 여러분이 매일 퇴근길에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보며 걸을 수 있는 지하철역, 버튼 하나로 최고급 요리가 뚝딱 서빙되는 지하 PC방, 그리고 뜨끈한 물속에서 피로를 녹이며 정을 나누는 동네 목욕탕은 서구권 사람들에게는 평생을 부러워하고 갈망해도 쉽게 가질 수 없는 거대한 하나의 기적이고 축복이란 말입니다. 이제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아시아의 많은 젊은이들이 뉴욕 맨해튼의 화려함이나 프랑스 파리의 낭만을 동경하며 그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하려고 했었잖아요. 하지만 오늘날의 전 세계인들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가장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을 부러워하고 한국인들의 주거 형태와 라이프 스타일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따라하려고 줄을 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서구권의 지독한 개인주의와 차가운 아날로그 현실에 지친 영혼들이 한국의 따뜻한 정과 천재적인 시스템 안에서 치유를 받고 돌아가 자신들의 도시를 한국식으로 현지화시키는 이 놀라운 현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가진 진정한 글로벌 국격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만큼은 여러분이 매일 누리고 있는 그 위대한 일상과 높은 시민의식에 대해 마음껏 어깨를 으쓱하고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품격 있는 진짜 선진국을 완성해낸 위대한 주인공들이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전 세계를 어떻게 홀리고 있는지 흥미로우셨다면 앞으로도 켈리가 전해드리는 생생하고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화면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저 켈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하나하나 다 읽어볼 테니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